오빠전기쟁이에. 자가용 수전 설비 차단 용량 선정을 위해 차단 전류를 구하려고 %Z법을 적용할 때 전원 측의 %Z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수용가의 변압기, 콘덴서, 발전기 등의 %Z는 사용 설명서나 시험 성적서로 알 수 있는데 전원 선로 측 %Z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전선로 %Z는 한전에 데이터를 요청하시면 대전계통 %Z를 팩스로 보내줍니다. 참고로 한전 154kV 22.9kV 변압기는 60MVA, %Z는 14.5%입니다. 22.9kV 대전계통 %Z는 가공선로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약 9% 정도 됩니다. 수용가, 저압 측 단락 전류를 구하실 경우 154kV 이상 송전선로 %Z는 적용하지 않으셔도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V12도 저희가 자주 사실은 풀어내서 1년에 한 번씩 대정비도 한 번씩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클립부가 있잖아요. 이 텐션들이 죽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인출을 해서 여기를 다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뒤쪽에서. 예, 텐션이 늘어나기도 하고, 다음에 저런 구리수도 한 번씩 발라주셔야 되고, 클 청소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원래는. 예, 근데 대부분 지금 꼽아놔보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V12가 앞쪽에서도 보면 이놈들이 다 조작 소수들이잖아요. 지금 CX, TX 트립 소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저희가 계정기 시험 걸어서 이걸로 시간도 봐주만, 퓨즈 같은 것들도 저희가 뭐 풀림 조임 상태. 이 다이젝트 퓨즈가 통 퓨즈보다 이제 장점이 접촉률이 좋잖아요. 이렇게 통 퓨즈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막 텐션이 그것도 이렇게 클립으로 되다 보니 텐션이 늘어나고 적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좁아서 퓨즈는 나가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V12도 이제 이음이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12 뒤쪽으로 가시면, V12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으로 가면 이제 1, 2차 베리어가 보이잖아요. 차단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11을 저희가 V11로 온도권을 찍습니다. 3도, 13도, 그 다음에 여기도 3.도, 3도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게 1차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게 클립부예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악어 이빨처럼 딱 벌어진 상태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텐션이 오래되면 늘어나요. 이제 이대로 계속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대정비나 소수리 할 때 빼내서 이 부위도 다 한 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번 텐션도 상태 보고, 여기 볼트들이 있잖아요. 상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뭔 게 있었냐면, 절연은 직무고시였는데 절연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일을 썼냐면, 2차 측에 요 2차 측에 뭐가 있었냐면요, R하고 S는 2,500메가옴이 나왔어요. T상이 10메가옴 나오는 거예요. 10메가 절연이. 예, 그리고 V11이 인출을 해가지고 실제로 쟀거든요. 쟀는데도 10메가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보루로 V12가 이 차단부 베리어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비추럴 건데, 그래갖고 지금 그 수리를 내년 봄에 하기로 견적을 받아서 그대로 토스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V12,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인에, 요 라인에서 이거 다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V12 넣어놓은 상태에서 절연을 여기서 찍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정전해야죠. 예, 정전해갖고요. 근데 한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다 찾아다 보니 그 앞단에 V1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V12를 인출하고 재니까 이거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V12를 재가지고 여기하고 이 외암하고가 이제 접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나오면 안 되죠. 된 상태. 열쇠는 들어 나와야 되고, V11 온을 해놓고 재봐야 되고요. V11 수동으로 온을 하면 투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1차도 이제 저항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끊었어요. 차단기를 오픈했는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체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측하고 대지, 그 다음에 2차 측하고 대지 각각 찍어야죠. 근데 찍었는데 2차 측하고 찍으니까 절연이 10메가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연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루로 닦아보고, 구리수도 발라보고, 그 다음에 햇빛을 좀 말려보기도 하고 이제 했어요. 저희가 빼내가지고. 근데도 한 20메가옴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V11 이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엔지니어를 불러서 비추에서 직접 내려와서 수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정을 잡았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절연이 파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차단부 전체를 바꿔야 된답니다. V12는 이제 뭐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고압이잖아요. 어떻게 만져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동원하고 이제 육안으로 이 클립부 상태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V12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험인데, 인출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집어넣을 때 무조건 클립부 봐야 됩니다, 이거. 예,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삐져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고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V11을 뭐 정비할 때 빼서 넣잖아요. 그럼 여기 꼭 뒤에 쪽에 오셔서 여기 다 보셔야 돼요. 예, 들어갔는지, 이렇게 들어갔는지 보셔야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기서 막 갱음이 나는 거예요. 갱음이. 인터럽터가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가기 질부 직전. 예, 순천은 뭐 농협 마트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전해서 V11을 예비 VC로 바꿔서 소음제 이거 인터럽터잖아요. 이게 소음이 나요. V12가 나가기 전에 먼저 소음이 엄청 갱음이 납니다. 이제 저게 퍼센트면 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싹 그 종합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빼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진공도 측정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 60kV로 진공도 측정도 했어요. 근데 진공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공도는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불러서 그래서 진공도 측정을 하고, 그분들도 또 나름 전단 뭐 진단 접촉 조항부터 싹 쟀는데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절연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절연이 파괴 됩니다. 예, 이게 철판이 아니고 절연제잖아요. 절연제. 철판이 아닙니다. 이거 플라스틱 절연제예요. 우리 백그라이판처럼 절연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놈들이 또 안 좋으면 또 소리가 나요. 코로나가 이제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글자글자글한 막 소리.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비 온 날도 옵니다. 왜냐면 평상시 날씨 좋을 때는 안 나왔던 현상들이 비 오는 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때 절연이 파괴되면 국부적으로 코로나 현상이 발생을 해요. 실제 그런 경험도 저희가 봤고, 그래서 저희는 수용과 관련되는 비 온 날도 와서 습이 많고 할 때 한번 본다는 거예요.